저희 할머니는 언제나 단순하지만 현명한 삶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비법들은 평범해 보였지만 우리가 요리하고 청소하고 건강을 돌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반번 비법이 아주 익숙한 재료 속에 숨겨진 지혜를 생각하면 정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젖은 천으로 도마 안정시키기. 옛날에 할머니는 요리할 때마다 나무 도마 아래에 살짝 젖은 천을 깔아두셨습니다. 그러면 도마가 움직이거나 미끄러지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재료를 썰 수 있었죠. 할머니는 이것이 더 깔끔하고 정확하게 자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서두르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손배임을 방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젖은 천이 도마와 조리대 사이에 안전한 밀착력을 만들어 주어 주방 일이 훨씬 쉽고 안전해졌습니다. 작은 습관이었지만 주방을 마음 편히 요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2. 산소계 표백제로 옷을 하얗게 만들기. 지금처럼 세제 종류가 많지 않던 시절, 저희 할머니는 오래된 옷을 새 것처럼 하얗게 만드는데 산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희석된 용액을 만들어 흰 옷을 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칙칙한 색깔은 사라지고 순백색으로 변했습니다. 섬유를 손상시킬 수 있는 강한 표백제와 달리 산소계 표백제는 순하면서도 효과적이어서 옷의 내구성과 부드러움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막 사온 것 같은 하얀 수건들을 빨랫줄에 널어 바람에 나부끼고 햇살에 반짝이게 말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3. 보드카로 신발을 상쾌하게 하기. 긴 하루를 보낸 후 신발에서는 종종 불쾌한 냄새가 났지만 저희 할머니는 항상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스프레이병에 보드카를 조금 넣고 신발 내부에 직접 뿌리셨습니다. 보드카의 알코올은 빠르게 증발하면서 불쾌한 냄새를 없애고 그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를 죽였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몇 분간 말리면 신발은 다시 깨끗해지고 은은한 향이 나며 다음 날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싼 탈취, 스프레이가 필요 없이 손에 닿는 몇 방울의 보드카만으로 할머니는 온 가족의 신발을 새 것처럼 유지하셨습니다. 4. 구겨진 신문지로 신발 말리기. 예상치 못한 비로 신발이 젖으면 할머니는 절대 햇볕에 직접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가죽이 손상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할머니는 낡은 신문지를 작게 구겨 신발 안에 단단히 채워 넣으셨습니다. 신문지는 물을 매우 빠르게 흡수했고 밤새 신발은 마르고 모양을 유지했습니다. 할머니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젖은 신문지를 몇 번 갈아주셨고 다음 날 아침이면 신발은 깨끗하게 마르고 신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건조기보다 신발을 더 잘 보호해주는 경제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5. 후추로 유색옷에 탈색 방지하기. 할머니는 꽤 특이한 비법을 가지고 계셨는데 유색옷을 세탁할 때 세탁기에 검은 후추 한 스푼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세탁 주기 동안 후추는 염료가 섬유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어 옷의 색상이 더 오래 선명하게 유지되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셔츠와 드레스는 여러 번 세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것처럼 오래 지속되고 선명한 색상을 유지했습니다. 간단하고 경제적이며 몇 번의 세탁 후에도 눈에 띄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6. 아이리쉬 스프링 비누로 벌레 쫓아내기. 할머니는 화학 스프레이 대신 아이리쉬 스프링 비누를 집안 구석에 두거나 정원에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이 비누의 강한 향은 모기, 개미 및 기타 많은 곤충들을 쫓아냈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비누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 작은 천 주머니에 넣고 보호가 필요한 곳에 걸어 두셨습니다. 덕분에 집은 항상 깨끗했고 귀찮은 벌레 걱정이 없었습니다. 7. 햇볕에 탄 피부를 요구르트로 진정시키기.
시골에서의 여름날 이후 할머니의 피부는 종종 햇볕 때문에 붉고 따가웠습니다. 할머니는 연고를 찾기보다 차가운 요구르트를 직접 화상 부위에 바르셨습니다. 시원한 느낌은 즉시 피부를 진정시키고 붉은기와 부기를 줄여주었으며 요구르트의 천연 효소는 피부가 더 빨리 재생되도록 도왔습니다. 주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였지만 손상된 피부에는 구세주였습니다. 8. 마요네즈로 채 묻은 타르 제거하기. 차가 타르나 끈적이는 오염물로 더러워졌을 때 할머니는 강한 화학 약품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마요네즈를 조금 덜어 얼룩에 직접 바르고 몇 분 동안 그대로 두어 소스 안의 기름이 타르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부드럽게 문지르기만 하면 표면이 빛났습니다. 농담처럼 들리는 해결책이었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이었고 안전하며 경제적이었습니다. 9. 윈덱스로 스테인리스 스틸 광택 내기. 할머니 주방의 스테인리스 스틸 주방용품은 항상 빛났습니다. 비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할머니는 부드러운 천에 윈덱스를 조금 뿌리고 표면을 고르게 문지르셨습니다. 몇 번의 동작으로 얼룩과 지문이 사라지고 새것 같은 광택이 남았습니다. 이 방법 덕분에 냄비, 식기 또는 주방 싱크대는 항상 깔끔하고 흠잡을 데 없이 보였습니다. 10. 고무줄 시트 깔끔하게 접기. 고무줄 시트는 4개의 탄성 모서리가 부피를 만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기 어려워합니다. 할머니는 비법이 있으셨습니다. 각 탄성 모서리를 중앙으로 접어 넣은 다음 시트를 펼쳐 일반 시트처럼 접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시트가 깔끔하고 평평해져서 찬장에 보관하기 쉬웠습니다. 귀찮아 보이던 일이 몇 번의 동작으로 간단해졌습니다. 11. 옥수수 전분으로 기름 흡수하기. 주방 바닥이나 식탁의 기름이나 지방이 우연히 엎질러졌을 때 할머니는 즉시 치우려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얼룩을 더 번지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할머니는 그 위에 옥수수 전분층을 뿌려 모든 과도한 기름을 흡수하도록 두셨습니다. 몇 분 후 가볍게 쓸어내거나 닦아내기만 하면 표면이 깨끗하고 미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작은 비법이었지만 특히 자주 요리하는 주방에서는 유용했습니다. 20위 유산지의 칠면조 구워내기. 특별한 날에 칠면조를 구울 때 할머니는 보통 오븐에 넣기 전에 유산지에 싸셨습니다. 종이층이 수분을 가두어 고기가 고르게 익고 마르지 않고 부드럽고 촉촉하게 유지되도록 도왔습니다. 칠면조가 거의 다 익었을 때 할머니는 종이를 제거하여 껍질이 노릇하고 바삭하게 익도록 하여 맛있는 향을 내게 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했으며 맛본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완벽한 요리가 항상 보장되었습니다. 20포함 리스테린으로 벌레 물린 곳에 가려움증 줄이기. 여름 저녁 모기 물린 곳이 불쾌하게 가려울 때 할머니는 보통 화장솜에 리스테린 구강청결제를 조금 묻혀 피부에 바르셨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즉시 퍼지면서 가려움과 따끔거림을 진정시켰습니다. 항균 특성 덕분에 모기 물린 곳도 검은 자국 없이 더 빨리 나았습니다. 구강위생에만 사용될 것 같았던 리스테린 병은 피부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14. 바나나 껍질로 사마귀 치료하기. 할머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가정 요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을 사마귀에 부드럽게 문지르거나 밤새도록 고정해 두셨습니다. 바나나 껍질에 들어있는 효소는 사마귀를 부드럽게 하고 점차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꾸준히 한 후 돌출부가 사라지고 피부는 다시 매끄러워졌습니다. 이것은 할머니가 자녀와 손주들에게 전해준 자연스럽고 안전한 비밀이었습니다. 10호 베이킹 소다로 욕조 청소하기. 할머니는 욕조를 청소하기 위해 강력한 제품을 절대 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표면에
베이킹 소다층을 뿌리고 젖은 스펀지로 부드럽게 문지르셨습니다. 이 하얗고 미세한 가루는 오랫동안 쌓인 노란 얼룩과 비누 찌꺼기를 빠르게 제거하여 욕조 표면을 빛나고 불쾌한 냄새 없이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렴한 베이킹 소다 한 봉지였지만 전문 화학 제품만큼이나 효과적이었습니다. 16. 감귤류 굴려 더 많은 즙 얻기. 오렌지, 레몬 또는 자몽을 자르기 전에 할머니는 항상 손바닥으로 균일하게 눌러주면서 과일을 식탁 위에서 부드럽게 굴리셨습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과일의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들었고 즙을 짤 때 훨씬 더 많은 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주스나 요리 양념은 더 많은 과일을 사용하지 않아도 항상 풍부한 맛을 냈습니다. 주방을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작은 비법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작은 비법들은 평범해 보였지만 소중한 경험의 보물창고였습니다. 주방과 정원에서부터 건강관리까지 각 비법은 삶을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35가지가 넘는 옛 비법들은 단순한 편리함뿐만 아니라 옛 시절의 따뜻한 감성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비법 중에서 여러분의 삶을 단순화하기 위해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적용하시겠어요?